캐나다 모기지 주택공사는 그동안 은행에 개런티를 보장해주던 주택 저당 채권 담보에 대한 제한을 둘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모기지 이자율이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택공사 측 대변인은 5일 은행과 대출기관들에게 제공되던 주택저당 채권담보 개런티의 액수를 350만 달러로 한정한다는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예기치 않은 수요의 영향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바로 적용됩니다. 국민주택법령 주택저당증권 프로그램에 따라 은행은 그동안 저당 잡혀있던 채권의 많은 부분을 현금으로 유동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가증권은 은행이 아닌 주택공사 측이 개런티를 보장해왔었기에 캐나다 내 새 주택 구입자에 낮은 비용으로 돈을 대출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올해 초 연방정부가 지난해에는 760억 달러이던 주택저당증권의 양을 850억으로 증가시킨 바 있는데 7월 말 1년이 채 가기도 전에 660억 불의 예기치 않은 큰 지출을 보이자 이에 대한 제한을 두게 된 것입니다. 주택공사 측은 월요일부터 대출의 매월 한도를 350만 달러로 제한을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주택공사 측의 결정으로 은행과 대출업체들은 모기지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은행 개런티의 하향 조정으로 모기지 이자율이 앞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TD은행의 경제 전문가 다이애나 페트라말라 씨는 모기지가 오르기는 하나 크게 상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페트라말라 씨는 모기지 이자율이 지난 2011년 정도의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집값의 상승세가 조금 주춤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모기지 브로커인 제시 존슨 씨 역시 이번 개런티 하향 조정에 대해 주택공사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고 모기지 시장에서 납세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내린 결정으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존슨 씨는 이번 결정으로 부동산 소유주들은 지난 10년간과 같은 부동산 가격의 높은 상승은 기대할 수 없지만 집값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등의 일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했습니다. 프레이저 보건청이 무자격 치과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들에게 각종 전염병의 감염 여부 확인과 정식 병원에서의 재치료를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무자격 치과병원이 적발되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지경까지 이르게 한 병원 관리당국의 무성의와 근무 태만이 한심스럽습니다. 데이비드 우 치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환자들에게 HIV 및 B형 또는 C형 간염에 대한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권고 대상 환자의 수는 총 1,500여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BC주 치과의학회는 데이비드 우가 치과의사 자격을 갖추지 않고 불법으로 치료를 시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의학회 측은 조사를 한 결과 우의 병원에서 위생 상태가 좋지 못한 치료기구들이 다수 발견되었고 이는 캐나다 보건부의 기준에 미달된다고 전했습니다. 치과의학회 관계자 제롬 마버그 씨는 우의 치과에서 치료를 받은 이들은 HIV 등의 감염 여부 검사는 물론 자격을 갖춘 치과의원을 찾아 데이비드 우에게 치료받은 치아들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년보다 맑고 더운 여름 날씨로 인해 밴쿠버 관광산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밴쿠버 지역 곳곳의 관광 명소들이 예년보다 많은 방문객들로 붐비고 있는 것입니다. 한 달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7월은 예년에 비해 관광객의 수가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스 밴쿠버의 명소인 카필라노 서스펜션 브릿지의 스테이시 찰라 씨는 올 여름 방문객 수가 전년 대비 20%가량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6월에 전년보다 많은 방문객 수를 기록한 데에 이어 7월에는 그 숫자가 더 늘어 호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간에 관광객이 많이 붐비고 있는 지역 중 하나는 그라우스 마운틴입니다. 예년보다 많은 등산객들이 찾고 있는데 맑은 날씨가 지속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야외 활동을 즐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편 밴쿠버의 크루즈 산업도 올여름 예년에 비해 25%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캐나다 헌혈본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헌혈 예약을 한 사람들의 상당수가 휴가로 인해 예약을 취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혈본부는 올 여름에만 1만 2천 건의 헌혈 예약이 취소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헌혈본부의 마르셀로 도밍게즈 씨는
전통적으로 여름에는 헌혈이 크게 감소하는데 특히 밴쿠버는 기후적 특성상 여름을 이용한 야외 활동이 많아 예약을 취소하고 휴가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헌혈본부는 노동절인 9월 2일 이전까지 5만 1천여 건의 헌혈이 필요하다고 발표하며 시민들의 헌혈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켈로나에 거주하는 17세 마리사 긴터 양이 불법 약물 복용 후 사망했습니다. 긴터 양은 엑스터시를 구입해 복용했으나 사실 확인 결과 그녀가 실제로 복용한 것은 엑스터시가 아닌 더 위험한 약물이었다고 합니다. 현재 켈로나 지역 RCMP가 이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켈로나는 타 지역에 비해 높은 불법 약물 적발률로 인해 캐나다 내에서 가장 범죄율이 높은 도시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켈로나 RCMP 측이 고등학교 졸업 시즌을 맞아 부패된 불법 약물이 오카나간 지역에 유통되고 있다는 내용을 전하며 위험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일에는 부패된 헤로인을 복용한 10대 3명이 복통을 일으키고 구토 증상을 보인 것입니다. 크리스 클락 경감은 어린 학생들이 부패된 헤로인을 엑스터시로 알고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으로 판매되는 약물은 정확한 성분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성도 크다고 지적합니다. 캡룹스에서 시험 비행을 떠난 비행학교 학생 한 명이 실종되어 현재 구조대가 그의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실종자는 데이비드 크루즈 비행학교에 속해 있는 17세 학생으로 지난 6일 아침 10시 30분경 세시나 172기를 타고 시험 비행을 떠났으나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크루즈 비행학교는 학생이 일정 시간까지 돌아오지 않자 2대의 정찰기를 출동시켰으나 세스나 172기의 행방은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학교 측은 시험 비행 시 정해진 시간 안에 돌아오지 않는 경우는 없다며 실종이 된 경우는 대부분 문제가 생겼거나 사고가 일어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결국 전문 구조팀이 파견되어 7일까지 수색 작업을 진행했으나 아직까지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구조센터의 팩 메솔리 씨는 실종된 세스나 172기의 신호가 감지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실종된 기체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습니다. 사고가 난 세스나 172기에는 17세 학생 한 사람만이 탑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학교 측은 실종된 학생이 100시간 이상의 비행시간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캐나다 교통청이 요구하는 모든 교육을 수료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는 구조센터에서 파견된 전문 인력이 캡룹스 호수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올해 초 미국 달라스에서 한인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사기 사건의 주범인 부부가 밴쿠버에 체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밴쿠버 총영사관 측은 교민들이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주 밴쿠버 총영사관은 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2012년 말부터 2013년 초에 걸쳐 미국 텍사스주 달라스 지역 한인들로부터 수십만 불이 넘는 돈을 빌린 후 잠적한 한인 유학생 부부가 최근 밴쿠버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지역 교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했습니다. 이 한인 유학생 부부는 한은희, 영어 이름 에이미 한, 송주표, 해리 송 씨로 최근 밴쿠버 지역 한식점을 통해 워크 퍼밋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져 캐나다에 장기간 체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이 사건을 보도한 미주 데일리 측에 따르면 이 부부는 처음에 소액을 빌려 원금과 이자를 꼬박꼬박 갚아 신용을 쌓은 후 돈을 빌려 사기치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 다른 사람의 돈을 갚는 전형적인 돌려막기식으로 신용을 쌓은 것입니다. 미국 투어 콘서트를 진행 중인 가수 김장훈이 월드 투어를 추진 중입니다. 매니저먼트사의 공연 일정에 따르면 김장훈은 10월 11일, 12일 캐나다 토론토 퍼포밍 아트 센터에서 5,000석 규모의 공연을 열 예정입니다. 이후 남아메리카를 거쳐 이탈리아까지 방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김장훈의 미국 공연 기획사인 자이언 라이브 측은 지난 5월 로스앤젤레스와 뉴욕 공연 이후 입소문이나 전 세계 곳곳에서 공연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칠레와 이탈리아 그리고 영국에서의 공연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김장훈은 투어를 돌다 보면 공연뿐만 아니라 현지 교민들에게 독도와 위안부 문제 등을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어 한국을 제대로 알리는 일도 함께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미국 외의 지역에서 벌이는 월드 투어는 공연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강조하며
기부 형식의 투어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3일 경기 파주에서 열린 경기도 DMZ 세계평화 콘서트를 연출한 김장훈은 그간 쌓인 피로 등으로 인해 현재 서울의 병원에서 몸을 추스르고 있으며 이달 말 미국으로 돌아가 투어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주 캐나다 한국 대사관은 2013년도 캐나다 지역의 재미 한인 장학기금 장학생 7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 학생들에게는 장학증서와 장학금 1,000달러가 지원된다고 합니다. 재미 한인 장학기금 장학생은 대학 소재 각 공관에서 지원서를 접수받아 4개 공관 지역의 심사와 대사관 중앙심사위원회 심사, 지원자의 지역별 분포 및 규모, 선발 분야, 개인별 성적 등을 검토해 최종 선발되었습니다. 재미 한인 장학기금은 1981년부터 매년 미국과 캐나다 지역의 우수한 동포 대학생 그리고 대학원생, 한국 유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